주식 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 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친교랭아의 주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 어려웠죠. 일단 갭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다행히도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해주면서 이렇게 반등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를 봤더니만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과 기관 가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은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수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봐야겠죠. 환율은 일단 장중에는 굉장히 이렇게 막 등락폭이 엄청 심하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장중 최고가인 1292.2원까지 찍어 올렸었다가 이렇게 기관들이 사주면서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주춤한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장 끝날 때쯤에 이렇게 또 다시 쭉 떨어지는 모습으로 해가지고 현재는 1286원에 머물러 있는 모습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기사들 함께 있는데 같이 보시자면 일단 연준이 이번 6월 달에 있는 FOMC에서 0.75% 그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93%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심이 너무 약해지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연준이 금융시장의 전망대로 0.75%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요. 네, 이 옐런, 그리스펀 이 연준 의장을 맡아서 1994년 11월 이후에 처음이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포가 더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미국 연준이 금리 1% 이상 가능성에 주목을 한다라는 기사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FOMC 회의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결과를 발표할 때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런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당연히 수심이 안 좋아지는 것들은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런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든이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대요. 그 진짜 중간 선거 5개월도 안 남았는데 인플레이션에 일단 이렇게 발목이 잡힌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휘발유값 급등에 따라서 원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왕따를 만들겠다던 사우디를 방문키로 했죠. 결국에는 본인들이 힘드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서 모든 것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더 잡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해결을 조금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도 보시면 공화당 경제정책 실패 책임론으로 해가지고 막 맹공 이렇게 하면서 이런 기사가 떴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말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와 봤고요. 한 번씩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북한 관련해가지고 국가 비상사태 연장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08년에 북한이 이 핵미사일 위협을 한 이후로 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처음 시행을 했거든요. 그때 이후에 계속 매년 이를 갱신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북한은 안심할 수 없는 나라인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미 외교 장관이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 핵실험 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 기사로 엿보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나오는 기사이기 때문에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북한에서 이렇게 미사일을 쏘거나 하면 그땐 정말 증시가 더 많이 빠지겠죠. 완전 악재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기관들도 던지고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은 꼭꼭 챙겨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젤렌스키가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줄 몰랐는데 이게 갈면 갈수록 희한해요. 전쟁 목표를 처음 명시했대요. 과거에 러시아에게 뺏긴 크림 반도를 되찾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저는 러시아랑 이렇게 어느 정도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푸틴이랑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좀 할 건가 이제 뭐 이런 생각 조금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완전 또 다른 파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우리가 승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길이며 이 전쟁이 그렇게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보겠다 이거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쟁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솔직히 식량인데요. 우크라이나 농업 차관이 러시아 침공 이후에 경작지가 25%가 상실이 됐대요. 근데 만약에 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크림반도를 되찾겠다라는 이 언급대로 러시아 전쟁이 더 길어지게 된다고 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굽히지 않겠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더 많은 경작지들이 유실될 수 있다라는 거, 상실될 수 있다라는 거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후 변화에 따른 그리고 우크라전에 따른 이 식량 위기가 굉장히 심하대요. 그래서 지금 4,9만 명이 기근 직면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건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면 요새 기후변화 때문에 물도 부족한 나라가 너무 많고 아니면 어떤 나라는 너무 덥고 막 어떤 데 막 홍수가 오고 막 이렇게 막 엄청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폭염과 가뭄 이런 것 때문에 생산량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진짜 이 아주 큰 문제들이 다 같이 얽히설키 지금 섞여 있는데 요거 관련해가지고는 우리나라도 좀 애를 써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들의 국민들은 정말 좀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이건 꼭 읽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시진핑이 시행령에 서명을 했대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전시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는 그 전시가 아니더라도 중국군을 해외 파병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대요. 그거에 서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되면 대만을 침공을 할 수 있다라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군사작전 명목으로 해가지고 대만으로 군인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중국군을.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진짜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또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뭐 계속 진행 중에 아주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시진핑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중국이랑 미국이랑 또 대만을 가지고 또 무슨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린 힘들죠. 네, 서민 등골이 휘다 못해 부러진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슬로우플레이션 공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뭔 말인가 하고 봤더니 일단 슬로우플레이션이라는 건 경기 회복 속도가 더뎌지는 가운데 물가만 치솟는 저성장 고물가 현상이에요. 네,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침체 강도가 약화될 때 사용된대요. 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조금 덜한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슬로플레이션이 왔다. 그래서 지금 고물가 저성장인데 걱정이 됩니다. 근데 뭐 진짜 솔직히 장을 조금만 봐도 10만 원, 20만 원 그냥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막 파도 키워 먹고 다시 그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파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파를 이제 안 키우고 있는데 다시 파를 심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요리를 해 드셔야 될 때가 이미 왔나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요새 집에서 열심히 반찬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30년 만에 최악의 물가 대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정말 뭐 집값도 그렇고 안 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다 지금 유가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더더욱 힘든 상황이 생기고 있고 진짜 월급만 빼고 다 오른 상태. 그래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총체적인 위기가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어떻게 또 대책을 할지 우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름값이나 이런 것들이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힘든 가운데 뭐 또 이렇게 전쟁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식량난, 그다음에 뭐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식량난 이런 것들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곳곳에서 비명이 나오는 거 맞고요. 네, 진짜 요새는 장보기가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름값 인상 충격으로 정방위로 확산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달러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우리나라 그 원화가 굉장히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또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도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진자 같은 경우는 다시 늘었더라고요. 원래 3,000명이어가지고 좀 안심을 했는데 다시 또 9,000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다시 좀 떨어지면 괜찮을 것이고 그런 게 아니면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축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사를 봤는데 축제 이번에 하고 나서 마스크를 좀 벗고 막 응원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거기서 이렇게 조금 코로나가 퍼졌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시 또 갑자기 이렇게 폭증을 하게 혹시 확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땐 또 위험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무리 그래도 마스크를 벗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아직은 안심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거리두기가 일단 풀리니까 영화나 여행, 외식업 이런 앱들이 확실히 늘었죠. 그리고 배달압은 줄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주 그냥 차이가 분명하죠. 네, 거리두기 해제 전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거리두기 해제를 한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특히나 지금 영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인기가 많은 1,000만을 뚫어낸 영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우리들의 이런 억눌려 있던 소비들이 폭발하고 있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주식으로는 그렇게 뭐 이렇게 영향이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미 그 전에 잠깐 올랐다가 그 이후에 이제 증시가 빠지면서 그냥 다 같이 밀리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주식에는 그렇게 증시에는 그렇게 썩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하락을 했고요. 0.46%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기관들이 사가지고 조금 많이 말아 올린 거고 2492.97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고 오늘 잠깐 반등을 하긴 했거든요. 여기서 최저를 찍었다가 근데 이제 딱 보시면 요 앞에 이렇게 보이시죠? 요 앞에 약간 그 매물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대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저는 조금 반등을 한 건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 이제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이제 쭉쭉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조금 지지부지 하다가 여기서 반등을 해줄지 아니면 다시 또 아래를 뚫어내릴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FOMC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달 안에 있을 텐데 그때 그런 결과들과 함께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마이너스 0.63% 하락을 했고요. 823.58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보시면 이렇게 저점 찍었다가 지금 말아 올리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요 앞에 있는 여기를 이미 깼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등을 하려고 하면 이제 요런 라인에서 반등을 해줘야 돼요. 요 정도 라인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조금 더 떨어질 자리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또 어떤 일이 나올지 박스권을 그릴지 아니면 그 쭉쭉쭉 다시 밀어내릴지. 근데 이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뚫어서 내리기 시작하면 힘들어져요.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이미 이 앞에 코로나 전 상태가 요 정도인데 690포인트 뭐 이 정도인데 여기를 다시 또 그러면 또 끔찍할 것 같아요. 네, 계좌가 막 마이너스 80% 찍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뭐 이렇게 보시면 그 증시가 한 2%, 3% 빠지면 종목들 최소 5%에서 10% 그냥 빠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한가 있는 종목들도 많이 나올 거고 반대 매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럴 거면 그냥 손절을 하는 게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 끔찍했습니다. 일단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오늘 장은 그나마 괜찮다고 하긴 했지만 오늘은 그냥 별로 대응을 안 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일단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여기 저점을 그냥 깨버려서 이제 잘랐습니다. 네, 좀 지켜보다가 마이너스 17%면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잘랐고요. 내일 물론 반등할 수도 있죠. 여기서 이제 갑자기 막 말아 올릴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 잘라야겠다 싶어서 잘랐고요. 왜냐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서 더 내려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조이스틴 잘랐고 다른 종목들도 자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조비 같은 경우는 일단 추세는 깼죠. 네, 추세는 깼는데 이 상태에서 이 정도 하락이면 지금 하락에서는 이 정도면 그냥 엄청 나쁘진 건 아니어가지고 일단 내비뒀고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일단 기름 관련해가지고는 아무래도 바이든이 뭔가 액션을 좀 취하니까 다시 조금 조정이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킵을 조금 해놓기로 했고요. 동원수산 같은 경우도 원래 잘랐어야 되는데 이것도 일단 그냥 내비뒀습니다. 빅텍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자르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내비뒀고요. 한인 같은 경우도 지금 112선 뚫어내렸는데 고민을 조금 하다가 일단 내비뒀어요. 그래서 요새 진짜 손절을 또 하기가 너무 마음이 그런데 내일이나 아무튼 상황 좀 봐가지고 정 안 되면 또 계좌를 비워내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DKND는 마이너스
오늘 막 50 몇 %까지 쭉 내려갔다가 네, 말 올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깨고 싶진 않나 보다. 예, 그나마 여기 저점을 조금 지키고 싶나 보다라는 것을 조금 깨달아가지고 아, 요 정도면 일단은 근데 지금 이게 마이너스 50%가 되면 회복을 하려면 100%가 올라가야지 회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원래 자르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원래 손절이 그래서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리 물타기를 해도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많이 빠지면. 네, 근데 이건 저는 무중 물량을 받은 물량이어서 그나마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너무 많이 떨어졌죠. 아, 그래서 진짜 어제부터 해가지고 다들 곡소리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괜찮으신지 너무 궁금하고요, 여러분. 살아계시죠? 네, 지금 아무튼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죠. 네, 어쨌든 주식을 뭐 하루 이틀 할 건 아니고요. 네,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서 이런 장 저런 장, 네, 다 겪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게 근데 솔직히 약간 어제 들었던 생각은 아, 지금은 개인이 뭔가 이길 수 있는 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엄청난 어떠한 큰 그림 안에 약간 농락당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좀 속상하더라고요. 네, 근데 계속 이런 뭔가의 상실감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해가지고 잘 이겨내고 원래 경험이 많이 부족하니까요. 이렇게 큰 하락장은 아직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하락장을 겪으면서 이제 이런 것 이럴 때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증시가 이런 느낌일 땐 이렇게 움직이더라 이런 것들을 조금 네, 좀 공부하는 듯이 자기에게 흡수를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상승장이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되면 네, 그때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호가창이나 뭐 많은 단타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부가 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윙이나 뭐야 농사 이런 거 지으시는 분들도 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판단을 하시긴 하셔야겠더라고요. 물론 저도 지금 손절을 잘 못하고 있는데 나 손절이 요새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너무 뭔가 네, 아까워요.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종목과 사랑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번 주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 장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6월 달은 조금 힘들 거라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또 하락만 있을 건 아니니까 네, 이제 뭐 현금화를 많이 해놓으신 분들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겠죠. 네, 그때 되시면 많이 웃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주택신 교래가의 주식 줄레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디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